그런데 네. 우리 국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둘기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그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이제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안 하는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뭔가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거는 너무 좀 큰 기대이고 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본이라는 게 이제 전임 내각,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어요. 정권이 완전 이제 여야당 교체가 되고 입헌 민주당이 정권을 음, 잡게 되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자민당 내부에 자기 전임 총재들이 그렇게 했던 정책들을 갑자기 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해왔던 정치 행보가 이제 친중 친한이랄까 주변 친중파 친한파라고 단순히 이제 명쾌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근린 국가 주변 국가들의 음,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상호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아하, 외교나 발언들을 보면은 그 상호주의, 사람 처지가 되어봐야 된다. 역지사지라는 개념은 관념은 쭉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이시바가 쓴 책이나 음, 연설들에서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타카지 사내하고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음, 말했던 거예요. 타카지 사나이는 뭐 상대적으로, 예, 무조건 극우적인 발언이라 일직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네, 이시바 시게루는 자기가 해왔던 과거의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음, 일단 상대의 말에 이제 어느 정도 귀는 기울여 주지 음, 않을까. 음,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뭐 사도강산, 뭐 세계문화유산 유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네, 좀 정해진 것들은 이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아하, 대신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 이시바 시게루는 자신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음,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A급 전범들을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좀 다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또 재밌는 게 이 어, 양반이 방위청 장관과 방위성 대신을 했던 그러니까 안보 쪽으로는 국방 안보 쪽으로는 되게 스페셜리스트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실제로 발언 중에는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 음, 그리고 이제 그 알래스카 기지에 자위대가 가서 그러니까 주일 미군 일본에 미군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도 한미 뭐냐 이 일미동 미일 동맹이 굳건해지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우리도 거기 가서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옛날 할 정도로 음, 그런 안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헌법 개정파고 자위대를 표면만 이제 표면만 자위대라고 내부는 군대인데 왜 이걸 군대라 못 부르냐 이런 식의 발언들. 음,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네, 또 이제 그런 식의 뭐라 그럴까 아하, 그 야스쿠니 신사 과거에 일본이 저질렀던 태평양 전쟁의 만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반성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야 극우면은 무조건 그래야 되고 뭐 좌파면은 무조건 이런 식의 약간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음, 자신이 40년간 이 29살에 국회의원 선거 처음 당선됐기 때문에 네, 40년 한 사람입니다. 40년간 이만저만 뭐 경험을 다 해본 정치 베테랑인데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음,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음, 되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네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민당이 그 뭐 아베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내각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음, 다시 일본 쪽이 먼저 이렇게 네, 재논의를 한다는 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대신 아하, 앞으로의 한국과의 외교 문제라든가 야스쿠니 신사 문제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내부의 자기 그 신념이나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 조금 유화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되게 말을 잘해요. 네, 근데 그거의 카운터 파트너가 우리 이제 윤석열 예, 대통령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그 될까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걱정이 솔직히 일개 시민으로서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아하, 예. 그러면은 뭐 지금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을까 또. 반컵을 채우길 기다리고 있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네. 또 우리가 기시다 총리 때처럼 다 뺏기고 다 뭐 퍼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설득을 시키고 예.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로 맞붙고 이렇게 되면은 이시바 시게루는 또 자기가 이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면은 그것도 일리가 음. 있다면서 또 약간 이런 것들이 예전에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네. 요즘에 유튜브도 아하. 개설해서 직접 하시고 계신데
이 뭐 상대방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가 일리가 있다고 하면 이러면서 좀 그래요. 납득을 우리가 하고 설득을 수긍을 해야겠네. 하니까 한국 쪽에서도 잘 준비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죠. 근데 그 아, 논리적 대응이라는 게 약간 좀 이시바한테 과연 말싸움으로 이룰 수 있을까, 토론에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제가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타카이치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 이시바 총재를 향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독일처럼 하길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유연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호평을 하기도 했던데 이런 바람대로 한일 네, 관계가 좀 흘러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네. 솔직히 뭐 말이 되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이제 공개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설득이 되고 설득을 당하면서 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게 되는데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네. 저번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일개 하하.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철현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네, 일본에서 또 저희가 알아볼 뉴스가 있으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철현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지금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박철현 기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합리적이고 뭐 설득이 되면은 행동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소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합리적인 역사 인식, 올바른 역사 인식, 또 과거사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민당 정권 아래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시바 총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이제 한일 관계가 너무나 지금 우리가 이제 퍼주기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누가 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오마이 TV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시 30분 정도까지 박종현 스팟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저는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중 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현장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도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전현희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도 연결해서 지금 지도부 상황 또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쉬셨다가 오후 1시에 제 핫스팟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